자, 계속해서 남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신고 기한이 있죠, 여러분. 자,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이든지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라는 거냐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거나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 등록 등을 하게 되면은 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이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공부할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바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때까지 그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때 과세 표준 신고서는 뭐를 말하면 납세 의무자가 우리 지방세, 취득세 있는 과세 표준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세액을 바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바로 과세 표준 신고서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과세표준 신고서나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나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단 그 대신 법정 신고 기한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주로 우리 재산세라든지 재산세 또는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네. 얘들은 보통 징수 방법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바로 뭐를 보내주나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 납세 고지서를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 재산세라든지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누가 계산한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분한테 얼마야? 너 재산세가 얼마야?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가 얼마야? 라고 고지서를 보여주는 걸 우리 뭐란다? 납세 고지서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국세에서는 여러분 납세 고지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납부 고지서라고 그런다 여러분. 납부 고지서. 어쨌거나 고지서는 누가 계산한 거냐면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얼마야다라고 세금을 고지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면 고지서라고 하는 거죠. 다만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납세 고지서라 표현하고 여러분 국세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납부 고지서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맨 처음에는 공부하기가 껄끄럽지만 여러분 국세는 납부 고지서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그래서 여러분 국세냐 지방세에서 약간의 용어상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납세 고지는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재산세나 우리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 특히 우리 시험범위는 재산세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세도 이제 우리 납부 기한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국세도 납부 기한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납부 기한가 있고 법정 납부 기한이 있고 지정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확정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납부 기한이라 한다라고 표현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법정 납부 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는 부가가치세법이다. 또는 법인세법이다. 이런 우리가 각종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국세기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기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법정 납부기한 즉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여야 할 기한을 말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정 납부 기한은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뭘 보내주면서 여러분 납부고지서를 보내면서 그 납부고지서에 지정된 기한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지정납부기한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우리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합니다. 이때에 그 종합부동산세 이 고지서에 적힌 납부를 해야 되는 기한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지정납부기한다. 그래서 지정납부기는 어디서 여러분 고지서에 적혀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고 양도소득세처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우리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했던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기한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법정 납부 기한이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 법정 납부 기한이 뭐냐 지정 납부 기한이 뭐냐라고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 따라서 국세에서 정하는 기한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지방세 부가징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요 부가징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징수 즉 세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세금을 받아내는 징수 방법은 국세에 대한 부가징수 방법이 있고 지방세 이 징수 방법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랬죠? 그렇죠.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항상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여러분 신고 납부는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냐?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 대상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대한 세액을 납부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면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항상 여러분 액션 누가 치는 거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액션 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고 납부된 거죠. 이때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납부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보통 징수는 뭐를 말하냐면 이 보통 항상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 이걸 우리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이거를 보통 징수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징수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세금을 부가 징수하는 방법은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냐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로 구분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방세에서 말하는 표현 방식이고요. 국세에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를 국세는 뭐라 표현하냐 여러분? 바로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신고 납세. 거의 비슷한 말이죠. 납부와 납세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를 국세로는 뭐라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정부 부가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국세 과세권자는 누구라 했죠 여러분? 정부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바로 부가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를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를 하고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를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면 신고 납세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의 차이점은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냐?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우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고 보통 징수는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여러분?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앞에서 배웠던 우리 요 보통 징수할 때는 여러분 바로 요 지정 납부 기한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정 납부 기한. 지정 납부 기한이 아니라 여기 있죠. 요 납부 기한이 여기는
지방세는 여기는 신고 납부 때 뭐가 나오고 그러면 바로 법정 신고 기한이 나오고 여기는 신고 기한이 나오고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러면 납부 기한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세법의 당사는 누구다 그러면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고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 이때 과세권자가 반대로 액션을 취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러면 보통 징수라는 거죠. 이때 지방세의 신고 납부를 국세는 뭐라 표현한 거야 그러면 신고 납세라 하는 거고 보통 징수를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정부 부가 과세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신고 납부는 대표는 지방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징수는 지방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바로 뭐냐면 재산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 그 다음에 특히 신고 납세하는 국세로서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국세조는 뭐가 있냐면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여러분 소득세는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 신고 납세 세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신고 납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취등량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취등량. 그래서 신고 납부는 대표적인 지방세와 국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 취등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가 뭐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세. 얘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 우리가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보통 징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보통 징수할 때에 이게 바로 재산세,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 자본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보유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을 매년 납세 의무자 보고 세금을 계산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그만큼 세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지역자본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겠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를 한다는 걸 꼭 기억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는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하죠? 취등량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표 3개짜리야. 5개 쳐도 여러분 뭐 상관없어.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취등량 무슨 세목? 신고 납부 세목 또는 신고 납세 세목이라고 했죠. 반해서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 종합부동, 재지정 보유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다. 과세권자가 계산한다. 과세권자가 계산한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매년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내라. 이걸 뭐라 해서 여러분? 납부 기한까지 내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합시다. 취등량은 무슨 세목,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따라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그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양도소득세 이 과세분유가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반해서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라서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낸다. 매년 정기적으로 매년 내는 세금을 이때는 이걸 누가 계산한다? 과세권자가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때에 이러한 징수 방법을 뭐라 한다, 여러분? 보통 징수. 이걸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 과세를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취등량. 보통 징수 또는 정부 부가 과세하는 건 뭐? 재지종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는 뭐기 때문에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을 취하는 거고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취득하거나 등기를 하거나 양도를 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뭐다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에 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얘들은 뭐야 돼요? 여러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거기서 뭐가 부과되냐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가산세가 반드시 부과된다. 그래서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가 기본이고요. 예배죠 여러분 여기 특별 징수. 자, 지방세에서 특별 징수를 국세로 뭐라 표현한다 했죠 여러분? 그렇죠. 원천 징수를 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천 징수와 특별 징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요때에 특별 징수 또는 원천 징수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주로 누가 소득이나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누가 사업자가 그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에 대한 세금을 떼고 준다. 돈 줄 때 세금부터 떼고 준다. 이걸 국세로 뭐라 표현해요? 그러면 원천 징수라 표현했고 이거를 항상 원천 징수란 대표가 바로 뭐랬죠, 여러분? 소득세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가 나면 항상 소득세 몇 프로를 여러분? 10%를 뭘 한 번 넣는다 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낸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항상 뒤에 뭐가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온다고 했죠, 여러분? 10%가 쫓아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 바로 이렇게 특별 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 예를 들어서 누구랬죠 여러분? 사업자 등이라 했죠 여러분? 사업자 등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라든지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회사 등이라든지 이러한 돈을 주는 자가 바로 사업자 등에 해당할 것이고 그 자로 하여금 과세 간청을 대신해서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나 지방소득을 빼고 그 뺀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 간청에 납부하게 하는 걸 국세는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원천 징수라는 거고 지방세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시다. 자, 국세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원천 징수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뗐다. 그때 그걸 뭐라 표현했냐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랬죠?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떼고 줬다.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소득세가 있으면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다시 한번 뭐로 뗀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라고 했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으니까 원천 징수 말이 붙으면 지방세는 항상 이게 뭐가 된다 그러면 그쵸 특별 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럼 항상 뒤에 특별 징수한 지방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가 쫓아온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는 이미 뭐 경제 활동을 하신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걸 여러분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뭐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 학생이다 뭐 그런 분들은 요게 조금 낯설은 용어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알바를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 그 경험을 떠올리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지방세 부가징수 방법인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납세, 정부 부가과세, 원천징수를 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별표 3개, 뭐 5개 별표 표시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까? 우리는 취득세부터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이때 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요 부가징수 방법이고요. 이 부가징수의 신고, 납부, 보통징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취득량은 뭐가 여러분? 신고, 납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액션을 누가 취한다?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한다. 반면에 매년 낸다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합부동산을 보이시기 때문에 원칙은 뭐다 여러분?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가세죠.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됐죠? 근데 이때에 이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의
외에 제3자인 누가 있다 그러면 징수 의무자가 있다죠. 누구랬죠? 그러면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빼준다. 이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랬죠. 그러면 그때에 그 소득세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특별징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요 원천징수한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종합부동산세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여러분 원칙이 바로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정부 부가과세. 즉 누가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그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이지만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선택을 한다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 납세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산세나 지역자원세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미리 기억해 두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또 강조할 내용이지만 일단은 우리 입문 과정에서도 미리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얘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가산세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여러분 우리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법 관계법에서 교는 자 여기 적으세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걸 꼭 묶으셔야 되겠네요. 지방세 기본법이나 여러분 여기서 지방세 관계법은 여러분 지방세법, 지방세 관계법 그러면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을 제외한 지방세 관련된 세법을 말하면서 지방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말합니다.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은 지방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 네 가지가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지방세에 관련된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 자,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죠? 자, 산출세액 아주 중요했죠.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 과세산 꼭 기억하랬죠.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 산출세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을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신고 납부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왜 안 했어?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산세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산출세액에다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산세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요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산출세액의 가산의 징수는 여러분 행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바로 가산세랍니다. 가산세. 그럼 결국은 가산세라면 세금을 더 내는 거야, 여러분. 더 때리게 됩니다. 벌금으로 때리는 거야. 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응? 그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사람은 한 사람과 차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라고 그랬을 때 한 사람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사람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안 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행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가산세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요 가산세는
아직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온다면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국세나 지방세 이 세목을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취득세를 어떻게 되냐면 취득량 뭐죠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신고를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안 했어?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이 산출세에 대해서 더하는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냐면 바로 취득세에다 더하랍니다. 왜 부과된 거죠? 얘는 취득세를 신고를 납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에다 더하랍니다. 여러분. 그걸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여러분 양도한 사람이 있겠죠. 양도세가 취득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역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답니다. 그러면 너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 양도세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되냐면 가산세가 부과된 거죠. 그럼 이때 이 가산세는 어디다 하는 얘기해봐? 바로 요 양도소득세에 더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산출세에다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이거를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가산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바로 산출세에다 가산세 더한 금액을 납부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국세나 지방세, 즉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나 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무슨 대상이냐면 감면 대상이죠. 그러면 이때의 이 가산세는 여기서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말합니다. 즉 이때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부과되냐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 취득세가 50% 감면 대상이다. 그럼 여러분. 그 감면 대상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감면 대상은 뭐를 말하냐면 감면 대상은 요 산출세액이 나면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빼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감면세액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 금액을 뺀 거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래서 취득세가 50% 감면 대상인데 50% 감면 대상의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이때에 그 부과되는 가산세도 해당 취득세가 무슨 대상이라도 감면 대상이라도 가산세는 감면을 해줘라 하지 마라. 얘는 감면해주지 마라. 그림들은. 그래서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라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감면 대상인 국세나 지방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해당 본 내용 들어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봐두셔도 감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뭐하거나 가산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하거나 빼라. 어디서 납부할 세액일 때는 납부할 세액에 더하는 거고 뺄 때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빼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 의무죠, 여러분. 예. 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죠, 여러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행정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의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수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신고와 납부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세법상 의무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시험에 합격했어. 시험에 합격해서 드디어 이제 공인중개사업에 이제 진출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중개법 등을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군구청 가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록. 그러면 등록을 하면 여러분 시군구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 이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할 거야라고 이제 시군구청에 등록한 거죠. 그러면 그 등록증을 들고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되냐면 바로 세무서 가셔야 됩니다. 세무서 가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사업을 개시하면 세무서 가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 나는 몰랐어. 안 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시군구청에서 등록만 했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세법에 따라서 그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한테서 사업자 등록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죠. 21년. 그럼 너 등록을 하는데 왜 등록을 안 했어? 왜?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안 한 거에서 등록 불성실 가산세를 때립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했어. 그러면 등록을 하면 여러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장부를 기장해야 됩니다. 장부를. 근데 장부를 기장하라는데 기장을 안 했어. 그럼 왜 안 했어? 기장 불성실 가산세 때립니다. 장부를 기장했어, 그러면. 그러면 기장된 장부를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5년까지는 반드시 장부를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부를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를 없애버렸어. 그러면 또 5년은 보존하라고 하는데 왜 보존 안 했어? 보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난 사업자가 돼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어. 그래서 내가 상품을 팔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그 고객한테 10%의 부가가치를 받았어. 그럼 그 받은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에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제출하라. 합계표를 제출하는데 제출 안 했어. 그럼 이때 왜 제출 안 했어? 제출 불성실 가산됩니다. 이렇게 세법에서 각종 부과하고는 수많은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가산세라고 합니다라고 했죠. 이때에 가산세 중에서 그 의무의 대표가 뭐랬죠? 그러면 신고와 납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와 납부는 모든 세목에 모든 조세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되는 거고요.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우리 지금부터는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일 때와 국세일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즉 국세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나 지방세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나 차이는 없다라고 봐주십니다. 약간의 세세한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의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즉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또는 등록면허세나 또는 양도소득세라는 바로 지방세나 국세를 그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신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고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신고라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바로 우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특징은 여러분 신고의 위반 정도,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차등 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등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나 부정행위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일단 부정행위란 말이 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 나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행위란 말이 나면 여러분 그때는 그 부정한 행위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 여러분? 40%를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에서나 부정행위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다? 그러면 40%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세법에서 부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싶은 게 여러분 이중계약서죠. 여러분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계약서 작성해서 여러분 무슨 계약서 썼다? 다운계약서 썼어요. 여러분 다운계약서. 그럼 다운계약서에 의해서 우리 취득세나 바로 양도소득세를 다운시켜버린 거죠. 그럼 그때 바로 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이중계약서는 세법상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신고를 작게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과소신고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40%를 바로 뭐로 때린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정행위란 말이나 무조건 몇 프로다 그러면 40%다. 죽어요! 죽을 사자 40%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견에 단순히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부정한 행위는 아닌데 세법을 몰라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양도라면 양도세 신고하는 거. 나는 몰랐죠.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때에 신고를 했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부과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죠. 여러분.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서 20%를 뭐로?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 예배 규정인데 요 예배 규정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 본 강의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지금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요 예배 규정은 무시해버리고요, 여러분. 그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에 단순히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이때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결론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부과되는 거다 여러분? 20%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세금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 계산이 단순하다 복잡하다? 좀 많이 복잡해요. 물론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같이 조금 간단한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또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세법을 알아가면서 세금을 계산해야 돼. 적게 신고했어요. 여러분 적게 가서 신 거죠. 또는 내가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는데 이 환급세액을 계산한 것을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과소신고 가산세나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가 보자면 그때는 바로 그 과소신고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 여러분? 바로 10%가 바로 과소신고 가산세나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다 여러분? 10%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단순 무신고할 때는 몇 프로가 여러분?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과소신고할 때 몇 프로면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데 나는 다운 계약서 등 세법상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바로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부정행위일 때는 가산세가 몇 프로다 그러면 40%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의 그 결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하나의 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세율을 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40%짜리, 20%짜리, 10%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이거 지금 당장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본 강의 들어가면 다시 또 반복해서 정리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부정행위는 몇 프로? 40%. 단순 과소신고는요 20%. 단순 과소신고는요 10%. 이렇게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좀 보죠. 이때 여러분 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바로 뭐냐면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납부가 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된 것이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이때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러분 국세일 때와 그다음에 지방세일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일 때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지방세일 때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 이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요 바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와 관련돼서 부과되는 가산세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러분 과소 납부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역시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에서 부과된 게 바로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납부 지연 가세는 신고 납부는 지방세. 여러분 요게 신고 납부는 지방세 대표가 바로 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안 하거나 또는 뭐 하면 여러분 과소 납부를 하면 이때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하루당 우리 10만 분의 22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는 걸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초과 환급 받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또 국세일 때는 부가가치세, 또는 이런 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여러분. 자, 이때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가소 납부해서 내는 게 바로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그 고지서는 일반 가산금에 대한 바로 납부 지연 가산세 3%와 그다음에 중가산금이라는 것이 부과된다라는 거 그냥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은데 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본 강의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봐두시고 어쨌거나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뭐고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고 납부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입문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어디 가서 한다 여러분? 본 강의에 들어가서 정리할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혹시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보기도 싫다. 괜찮아. 지금 안 봐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체납이란 말이나 여러분 체납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거를 우리는 체납이랍니다. 그때 그 납세 의무자를 납체납자는 거죠. 그래서 체납자는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걸 모른다면 체납이라 한다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이때 지방세에서는 체납 처분비라 하고요, 여러분. 지방세는 체납 처분비라 하고요.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하나요, 여러분? 강제징수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체납처분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세에 때는 뭐라 표현하나요, 여러분? 강제징수비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글자도 여러분 다 요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같이 여러분 독촉적 등에 의한 독촉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여러분.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서 압류, 보관 또는 우리 운반, 매각에 든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체납 처분비라 하는 거고 여러분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강제징수비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그냥 눈여겨봐 주셔야 합니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체납 처분비나 강제징수비는 강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체납처분비라 표현한 거고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강제징수비로 표현한다. 이렇게만 봐두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특수관계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수관계인. 자, 여러분 이 특수관계는 국세냐 지방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우리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 안 한다? 세법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거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특수관계인 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다. 세금을 부당하게 뭐하면 감소시키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 하고요. 이때 이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누구와의 거래일 때만 적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때만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무조건 세법상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세금을 뭐하면 줄이면 그 줄인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걸 우리는 뭐라 하면 바로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이라 하는 거고 이때 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누구와의 거래일 때만 적용하는 거다. 특수관계입니다. 이때 특수관계는 여러분 아시면 혈족이나 인척 등 우리가 친족관계라든지 또는 사장님과 종업원 근로자인 경제적 연관관계라든지 또는 회장님과 주주라든지 회사의 대통령 경영지배관계에 일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우리는 특수관계인이라 하는 거고 이런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 한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한다. 이렇게만 개념으로 정리하시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본 강의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렵겠네 라고 뭐 그냥 감만 느끼시기 바란다. 근데 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확실히 잡아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정리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시험에는 문제로 나온다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 믿고 끝까지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죠, 여러분. 부동산 세법.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치는 거죠. 즉,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부동산 세법 또는 부동산 세금 그러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가끔 가다 나와요. 가끔 뭐 자주 옛날 초창기 때는 자주 나왔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걸 지방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면 여러분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국세죄에서 만드는데 특히 부동산 취득할 때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국세죄에서 부과되고 여러분 보유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처분하면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부동산 세금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여러분 특히 부가가치세나 농어촌 특별세나 인지세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또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개별 지방 소비세라든지 지방 소비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라고 좀 여러분 봐주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여러분 아마 농어촌 특별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인지세까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농부인 이렇게 해갖고 농부인은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가다 인지세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 인지세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가 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보유할 때 인지세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유할 때도 부과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만 처분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는 취득할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 발생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봐두시고, 자,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본 강의 가서 설명드리면 되고, 요때에 요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구분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